엔비디아 실적 폭발, 의미와 국내 관련주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이슈가 간밤에 발표가 됐던 엔비디아의 실적일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이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겠지만 그보다도 더 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이번에 실적 의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엔비디아 우선 이제 3% 정도 올랐죠. 네. 그리고 이제 시간 외에서 제가 아침에 확인했을 때는 8%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그 옵션이 어제 그 사상 최고치의 이제 거래량을 네. 상승을 대부분 다 예상했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 같은 건 이제 단기 매매니까 아마 이제 변동성이 내일부터 좀 확대될 걸 대비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이제 AI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네. 우리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서 AI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게 우리 반도체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네.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이걸로 인해서 반도체 이제 산업의 주가 변곡점을 좀 기대하는 흐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Q의 증가보다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지금 메모리 중심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쪽의 Q의 증가보다는 이제 HBM이라든지 이런 그 하이엔드 쪽에 첨단 패키징에 관련된 분야에 국한해서 ASP 즉 그 매출 단가가 높아질 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양보다는 수익성이 좋아진 쪽으로, 그것도 직접 관련된 분야 쪽만. 크게 제가 이제 조금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네. AI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를 빨리 연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램 메모리 쪽에서 속도와 이제 그 계산량이 개선된 DDR5 수요가 늘어났고요. 네. 그거를 적층해서 이제 광대역 메모리를 만든 게 HBM.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 쪽이 좀 앞서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그 병렬 연산이 가능한 그래픽 프로세서. 네.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랐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GPU와 HBM을 합치는 그 이제 패키징, 맞아요. 첨단 패키징이죠. 네. 그 이제 수요 때문에 TSMC 쪽으로 첨단 패키징 수요가 몰리고 있고, 그 감당하지 못하는 수요를 이제 삼성이 받아가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ARM이 삼성이 발주를 했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상황은 그런데, 문제는 한국 반도체는 여전히 이제 디램 중심이기 때문에, 네. 메모리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밸런스라는 투자 채널 최근에 나온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9월 디램 값은 한 5% 정도 하락할 거다. 네. 기존에 이제 상승을 예상했었는데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 과잉 재고도 내년 상반기에 이제 해소된다라고 했는데, 그거 쉽지 않다, 약간 의문이다라는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그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는 조금 상반된 그런 입장이고요. 네. 그죠? 지금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로 우리나라는 좀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의 반도체라고 하면 좀 잘 뜨고 있는 좀 하이엔드 반도체들이 더 이렇게 부가가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실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려면 이쪽으로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중간에 말씀을 주셨던 첨단 패키징 공정이 좀 상당히 궁금한데, 이 개념과 더불어서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 또 확대가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짚어주세요. 예. 지금 이제 AI 수요가 첨단 패키징으로 몰리고 있고, 첨단 패키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연산 능력과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네. 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칩의 밀접도를 높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GPU, HBM 이런 그 이종 칩들을 한 대 묶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공학 회장 그 이규복 회장이 어저께 이제 기사로 한국 메모리 기술력은 경쟁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HBM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주도하는데, 네. 문제는 첨단 패키징 쪽에서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을 얼마나 빨리 개발하냐. 지금 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TC 본딩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HBM의 적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그 장비인데, 지금 넘어가는 건 하이브리드 본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TSMC 쪽에서는 이미 이제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쪽하고 그 네덜란드의 B 세미컨덕터라는 회사가 이제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개발했고 그게 이제 적용될 예정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급하게 이제 그쪽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이 나오더라도 한비 반도체의 수요는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HBM의 적층의 상단부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더라도 그 칩하고 붙는 부분은 TC 본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긴 한데 그래도 좋지는 않죠. 그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넘어갔을 때 한비 반도체가 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첨단 패키징 공정의 이제 시장은 작년 50조에서 뭐 매년 10%씩 혹은 그 뉴스 전망치를 내는 그 연구소마다 다르지만 20%까지 네. 그 매년 한 28년, 30년까지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인텔도 최근에 그 사상 최대 그 첨단 패키징 캐파를 네. 한 4배까지 늘리면서 주도권을 이제 쥐려고 하고 대만도 한 3조 5천억 정도 투자하면서 순수 AI 대비로서 이제 패키징 투자를 결정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급하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 패키징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이제 직접적인 수요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막 파운드리 투자 시작한 부분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파운드리 투자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AI에 직접 기술적으로 관련된 기업들, 이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 주신 게 이제 GPU에다가 HBM을 결합하는 게 있고 그게 하이브리드 본딩도 있고 다 첨단 패키지 공정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아, 네. 이런 첨단 패키징 공정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국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보니까 TSMC 측에서는 이미 좀 공정에 3조 원이 넘게 순수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텔도 지금 신규 증설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국내는 경쟁력을 좀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요? 국내는 안타깝게도 이제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가 TSMC하고 계속 격차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삼성전자가 많은 잉여금을 갖고 있음에도 AI 수요를 우리가 이제 예측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투자를 시작했고 이제 크게 이제 두 갈래죠. 이제 용인에 이제 클러스터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 이제 소부장 쪽하고 거의 내재화 수준의 R&D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한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거의 서로 긴밀하게 하는 그 부분과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이 투자를 하면서 이제 삼성이 밝힌 게 이제 국산화, 그 국내 기업들과 그 네트워크를 긴밀해서 네. 그 기술적인 그 완성도를 높이겠다. 그 얘기는 이제 소부장 쪽에서 국산화의 어떤 성공 사례가 있는 기업들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21년도부터 이제 HBM을 먼저 이제 개발 시작해가지고 지금 5세대 HBM 3E까지 이제 내년에 그 엔비디아가 이미 이제 발주 결정을 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여러분 좀 이제 그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직접적으로 그 엔비디아의 그 첨단 패키징 쪽에서의 메모리 수요를 커버할 기업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유일하게 이 패키징 그러니까 그 이종 칩을 결합해서 하나의 칩을 묶어내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쪽으로 이제 얼마나 우리가 그 기대만큼 발전해 주느냐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되고 엔비디아가 이제 TSMC에만 패키징을 주다가 삼성도 네. 이제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기대감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체적으로 이제 AI 관련 국내 3대 반도체가 국내 이제 반도체 동향은 패키징에 있어서 삼성이 얼마나 캐파를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5세대 HBM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또 발표를 했던 게 고성능 칩에 대해서 생산력을 거의 뭐 내년에는 4배까지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물량들을 그럼 TSMC가 다 감당을 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삼성이 좀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이나 뭐 그런 여지도 좀 남아 있을까요? 계속해서 넘어올 걸로 예상은 되는데 삼성이 이제 최근에 그 MIX 300X라고 해서 그 HBM과 GPU를 패키징한 네. 가칭이 HBM 3P라는 이제 자체
그 4세대 모델인 5세대 모델을 이제 내놨죠. 이제 네. 그 수요가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이제 현재까지 기술적으로는 TSMC가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인정해야 되고 삼성이 이제 그걸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늘어난 수요를 이제 얼마나 따올 수 있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또 삼성이 이제 AMD에서 HBM 패키징과 관련해 턴키 수주, 그러니까 전부 다 생산 공정을 다 수주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거는 좀 어떤 얘기일까요? 그래서 이제 AMD 쪽하고 이제 삼성이 일단 또 엔비디아하고 AMD가 이제 또 경쟁 관계니까 맞죠. 네. 예, 그래서 이제 AMD 쪽하고 이 어떤 좋은 관계를 통해서 삼성이 일단 이렇게 수주를 받으면서 공장이 돌아가면서 또 연구도 같이 돼야지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단 출발선에 섰다라고 보고요. SK 하이닉스는 좀 다른 게 이제 그 엔비디아의 직접 그 발주를 HBM3도 그렇고 3E도 그렇고 네. 발주가 결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수요 안정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럼 SK 하이닉스 주가가 조금 더 폭발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패키지 첨단 패키징 공정에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앞서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삼성전자보다요. 그 첨단 패키징은 이제 그 프로세서 HBM 쪽에서요. 예. GPU라든지 뭐 기존의 그 CPU 같은 프로세서와 메모리, 그러니까 이제 HBM 같은 메모리를 이제 결합하는 쪽인데 SK는 그쪽은 아니고요. 지금 HBM만 그 만들어서 이제 엔비디아에 직접 납품하는 쪽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삼성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기술이 확정된 뭐 개발돼가지고 이제 뭐 하이브리드 온딩이 지금 되게 가장 크리티컬한 이슈거든요. 네. 그게 이제 HBM의 넥스트 레벨 한 단계 이제 그 전력 효율이라든지 그 프로세서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엣지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그 어느 정도 빨리 내놓을지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이제 넘어오는 수요를 받아오는 않는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나오고 오늘 그래서 관련 반도체 종목들도 상당히 잘 가고 있고 투톱 종목 포함해서요. 좋은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내에 좀 확실하게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로 저희 집중해 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삼성 파운드리 투자 쪽하고 이제 클러스터 쪽, 용인 클러스터 쪽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국산화의 실적도 있고 각 그 프로세스별로 공정별로 이제 유망한 제가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 네. 먼저 이제 증착 장비 쪽에는 이제 원익 IPS 네.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웨이퍼나 패키징 그 양쪽 다 테스트가 가능한 두산 테스나도 이제 시스템 메모리 쪽 그 차세대 그 검사장 테스트 장비를 개발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수가스 쪽에 이제 원익 머티리얼즈가 있고 식각액 쪽에 솔브레인, 그리고 이제 연마액 쪽에 이제 케이스텍 그 웨이퍼를 다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검사 쪽에 이제 엑시콘. 네. 엑시콘은 이제 그 메모리 검사 쪽에서 2024년에 비메모리 검사 장비를 이제 생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그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이제 패키징이 가능한 이제 삼성전자는 어쨌든 그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의 방향을 본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네. 메모리 수요가 어쨌든 늘어나면서 HBM 쪽 그 메모리는 그 ASP 단가가 높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 때문에 앞으로 기존의 반도체 사이클보다는 이익은 좀 더 증가할 것 같다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그 HBM 쪽에서 계속 앞서가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그 가장 직접적인 수혜 네. 받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TC 본딩 쪽의 한미 반도체, 어쨌든 그 하이브리드 이전에 계속 그 기존에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서 독점적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 그 TC 본딩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소켓 쪽이 되게 재밌는데요. 요거는 그 국내 반도체 산업의 동향과는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바로 세계 그 IAI 산업의 동향과 연동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리노공업하고 ISC 그 리노공업은 이제 핀 소켓이고 ISC는 그 실리번 러버 소켓인데 그 실리번 러버 소켓이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해서 이제 시장을 대체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ISC가 급등하고 25년까지 30% 기존의 소켓 시장을 뺏어오겠다. 네. 그런 측면에서 ISC가 이제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고 있고 또 기판은 대면적화되고 이렇게 이제 패키징을 통해서 더 많은 칩들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네. 대면적화되고 그것을 쌓았을 때 버틸 수 있는 그 듀레이션 그러니까 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하고 이스페타시스인데 삼성전기 쪽은 이제 FC 이 PJ 쪽이고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멀티레이어 쪽. 근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MLB라 그러죠. MLB 멀티레이어 보드. 네. 그 중국이 한 80% 정도 그 갖고 있는 걸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그 수요가 이제 급하게 넘어오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그 이스페타시스가 올해 그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그 많이 올랐죠. 예, 그렇게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 국산화랑 내재화 수혜주들 그리고 첨단 패키징 관련 수혜주들로 구분해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사실 뭐 주셨던 종목들 가운데 첨단 패키징 쪽으로는 한미반도체, 뭐 ISC 이런 종목들은 사실 굉장히 고점까지 빠르게 올라온 종목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밸류에이션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밸류 측면에서는 이런 종목도 괜찮은 건가요? 오히려 이제 그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고 제가 판단했던 뭐 ISC나 네. 한미, 이수, 페타시스 이런 쪽은 특히 이제 ISC 쪽은 조금 시세 분출 이후에 파는 네. 그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ISC의 그 2025년도까지 시장 점유율 30%를 영업이익률 현재 영업이익률 그 실리콘 러버의 영업이익률로 환산해서 봐도 조금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과 그 수혜 강도를 해서 네. 그래도 아직까지 그 상방으로 좀 남아 있는 주가 상승의 어떤 상방으로 열려 있는 그런 종목들을 뽑았는데 두산 테스나 네. 그쪽은 이제 전장 칩 이슈도 있습니다. 그쪽도 지금 수요가 빨리 확대되고 있고, 네. 2.5D, 3D 패키징 쪽의 그 외주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주가도 이제 고점 부근에서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 네. 또 수급도 좋아서 한번 관심 가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네. 두산 테스나부터 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5만 원 아마 그 돌파 흐름이 기대되고 있고 지금은 그 매집하기 아주 좋은 그런 주가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5만 5천 원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증권사 목표치 한 7만 원까지 나왔는데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뚫으면서 상승 탄력이 기대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이제 엑시콘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엑시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메모리 검사 장비죠. 검사 장비 쪽 이제 후공 쪽에서 검사 장비 쪽은 그 수요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빈메모리 내년에 내놓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뭐 그 애널리스트에 따라서는 2배까지 현재 그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가치의 한 2배는 줘야 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저께 강하게 올랐다가 오늘 조금 거래량 줄면서 음봉 형성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승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엑시콘도 16만 원 뚫으면서
강한 흐름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가졌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지금 주가가 지금 상당히 차별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많이 오르고요. 예, 밀렸는데 조금 탄력이 주네요. 네. 엔비디아가 이제 급하게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올랐다가 또 좀 조정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 3분기도 그 기존 전망치 대비해서도 거의 한 30-40% 네. 높게 이제 맞아요. 예, 가이드를 내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은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가 가이드를 내놓으면 항상 보수적으로 내놓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내놨는 가이드라인 그 이상의 실적치를 최근에 그 AI 이슈 이후에는 계속 발표해 왔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갭 상승 이후에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는 이제 사실 그 FCPGA 그 기판 쪽 1위는 이제 일본의 이비덴이라는 회사인데 거의 50% 이상 점유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기판이 좀 약합니다. 지금 삼성전기가 7위하고 있고 대덕전자가 9위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삼성전기가 가장 기술력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R&D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나서 계속해서 삼성전기의 수요는 확대될 것 같고 삼성전기는 또 수요처도 다양합니다. 아시다시피 뭐 전장이라든지 뭐 그 가전, 스마트폰 뭐 기타 등등. 맞죠. 그래서 네. 삼성전기는 수익 안정성이 좀 확보됐고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그 평가들도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제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그런 측면에서 좋은 흐름, 주가 흐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목 보겠습니다. 예. 오늘 엔비디아 발로 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좀 핵심적으로 종목들 꼽아주셨고요. 오늘 토픽 종목으로는 두산 테스나, 엑시콘, SK 하이닉스, 삼성전기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